일본에서 실직을 하고 찾은 배달 프리랜서를 한 지도 1년. 아직 그리 긴 기간은 아니지만 배달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다양한 고객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고객을 만나는 날이었다. 네, 오늘 간만에 우버를 뛰고 왔는데요. 오늘 배달 중에 그냥 담배 심부름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우버의 담배 심부름 주문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픽업해서 이제 가는 건데, 메시지로 주문자가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걸 잊었는데 담배 하나만 사올 수 있어요? 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이름이랑 쭉 써있길래 이게 우버 규정에도 좀 어긋나는 건데 참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튼 담배 심부름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오늘은 나에게도 배달 1년 만에 찾아온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날이었다. 나 왔어. 비 많이 오네? 무사히 했어? 오늘 나 담배 심부름 했다? 담배? 응. 담배 배달이 왔어? 아니, 편의점에 픽업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픽업하고 딱 물건 픽업해서 가려는데 주문자로부터 메시지가 왔더라고. 담배 사는 걸 잊었다고. 담배 한 가발 사가지고 와달래. 물건을 배달하는데 담배도 사달라고 오는 김에? 그래. 이런. 오는 김에. 가끔 담배 배달도 하고 그래? 아니, 처음이야 오늘. 차라리 그냥 다시 편의점 픽업으로 담배를 하던지. 그래서 배달해줬어? 해줬지. 배드 주면 어떡해. 평가로 먹고 사는데 다음 턴 오면 거절해야지. 기분 되게 나빴겠다. 좀 그렇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 TV라도 줬어? 무슨 TV야. TV를 줬으면은 고맙습니다 할 텐데 툭도 안 주고. 또 그런 경우가 다 있냐? 담배값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또 또 현금으로 샀어? 현금 사고 현금 꼬박꼬박 딱 주더라. 좀 TV를 줄 줄 알았더니. 그런 경우 자주 있어? 담배 심부름은 처음인데 좀 이런저런 많은 일은 있었지. 그런 컨텐츠만 모아도 영상 하나 뽑을 만큼 많지. 그렇게 많아? 내가 하나 뽑을까? 그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고. 가슴은 아프지만 많아 에피소드? 꽤 있지. 그래? 밥 먹고 하자. 시간도 없는데 괜히 얘기했나? 그래. 기분 좀 그랬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들이 브이로그. 내가 너 편집하기 쉬우라고 지금까지 내가 배달하면서 경험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를 이렇게 인덱스만 몇 자 적어놨거든? 이거 보면서 설명해 줄까? 내가 설명하는 거를 들어볼래? 그럼 나 출연할 필요 없어 오늘? 단독 출연. 그럼 나 이거 앞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도 할까? 아니야. 이거 인덱스만 보면 그 상황이 머릿속에 펼쳐지니까. 오케이, 난 그럼 레디 큐만 할게. 레디 액션. 네, 지금까지 우리의 배달 이야기 에피소드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첫 번째, 주소 불명 주문자 연락 두절. 이거는 한 음식점에서 픽업을 하고 그 주소지로 배달을 하는데, 주소지가 일반 지도에 핀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핀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 간혹 그 핀이 주소랑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로 배달할지 모르니까 전화를 해서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는데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틀리고, 그럴 때는 이제 우버 서포트 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거기서 대처를 해주거든요. 전화해서 여기는 주소도 없고 지도상에 위치도 틀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서포트 센터에서 그럼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음 주문 계속 진행하라고, 지금까지 주문한 돈은 주겠다고. 그러면 음식은 어떡하냐고. 음식은 폐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언제 한번 내가 도시락 갖고 온 적 있었죠. 그게 폐기한 도시락이야. 그래서 내 몸속으로 폐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깊은 숲속 안 신사까지의 배달. 이것도 편의점에서 이제 픽업해서 가는 건데, 주소지는 얼추 맞는 것 같고 핀 위치도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차가 거기까지 못 가요.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핀 따라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숲속으로 올라가는데 조그만 진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진자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숲속 길로 가네요.
보니까 숲속 있잖아요, 숲속. 숲속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주소 불명도 아니고 걸어가봤자 작은 신사 하나 있을 텐데 이것도 헛수고 아닐까 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막 올라갔는데 역시나 신사 하나 딱 있고 다행히 그 옆에 조그만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똑똑똑이 우버데 했더니 자기가 맞대.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물건을 주고 다시 또박또박 걸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데서도 배달 좀 뭐랄까 그럼 거기가 좀 큰 신사였나 보네. 아니야 조그만 신사였어. 신사가 대문이라 그 신사랑 좀 그 거리가 꽤 되잖아. 근데 거기는 마을마다 있는 그런 신사 규모인데 관리인이 그날따라 있어갖고 주문을 했었나봐. 그런 경우 또 처음이니까 하여튼 배달 완료했으니까 그걸로 됐는데 딱 내려와서 이제 배달 완료 똑똑한데 좀 이따 보니까 팁을 줬더라고. 팁을 주면 모든 게 용서가 돼. 그러니까 담배 배달도? 그렇지. 팁 줬다면 다음부터 열심히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도착하면 연락주세요. 네, 간혹 배달을 하다 보면은 주소지가 무슨 건물 앞, 어디 현관 앞, 심지어는 이온 같은 대형 슈퍼의 식당가 중간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하이, いつもの前ですけど KFC ですか? はい、わかりました. 거기 가서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화도 제 개인 전화로 하는 거고 이전화를 하더라도 바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도착했어요? 그러면 곧 갈게요. 또 한참 기다려요. 그 가운데서 누가 손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분 안 되는 배달인데 제 통화비까지 걸리니까 참 거절하고 싶은데 이게 우버 시스템에서 주문자가 왔을 때 정확한 이런 안내는 내가 주문을 수락한 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안 걸렸으면 하는 게 이제 배달하면서 생기는 뭐야? 목마르지. 나도 좀 출연하려고. 에이 너 출연 안 해도 된다니까. 목마르잖아. 그치? 응. 아이 그런 알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잘 되고 있지? 잘 되고 있어. 나 갈게. 예, 다음은 배달 위치 관련 에피소드입니다. 그 중에 간혹 자기 집 위치를 좀 설명해 준다고 흰색 무슨 차가 주차된 집 그런 식으로 친절하게 써 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 큰 차가 있네. 막상 가보면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찾아봤나? 분명히 그 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거나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같은 번지인데 같은 번지 안에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케이스가 일본에 상당히 많아요. 흰차는 맞는데 주소지가 틀리네. 근데 상당히 많은데 게다가 문패도 없어. 문패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번지의 새 집이다. 문패도 없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삥뽕 눌러서 맞으면 앞다리 틀리면 그 옆집. 그것도 배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배달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음식 배달인 우버이츠와 같은 에피소드고요. 다음에는 아마존 배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달 중에 만난 구독자분. 네. 여기 보시는 분 물론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죠. 우연찮게 우리 구독자님의 집으로 물건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한국 분인지는 전혀 모르고 평소대로 아마존 배달하고 있는데 저 우리들이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국말로 딱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이세요? 그랬더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우리 셀카 한번 찍을까요? 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네, 그날 좀 배달도 서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길게 얘기 못하고 바로 헤어졌는데 나중에 댓글로 슈퍼챗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기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주시는 손님. 일본에는 4층짜리 5층짜리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곳 배달 중에 물 있죠. 물 박스가 한두 박스 배달이 항상 걸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구서 4층이나 5층까지 올라가서 배달하는데 엄청 힘들죠. 여자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그거 저 같은 경우야 2박스 정도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한 박스도 힘들 텐데 그 여러 박스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간혹 그렇게 힘들게 딱 배달하면 꼭 음료수를 하나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2-3번 받아봤는데 가끔 이렇게 고생한다고 음료수 주시는 분들도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 같은 거 배달하면 이렇게 음료수를 꼭 주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 걸 받으면 힘든 게 싹 사라지고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음료수 주신 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골길 배달. 진짜 배달하면서 이런 여유를 갖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그 아마존 스테이션에서는 간혹 시골 배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시골 배달을 하다 보면 그냥 주위에 논밭이 쫙 펼쳐 있고 거기를 딱 드라이브 하면은 진짜 이야 왜? 물 다 먹었어. 물 다 먹었지. 더 줄까? 아니 됐어. 왜? 이따 또 목 안 마를 것 같아? 어디까지 했더라? 드라이브. 논밭길을 쫙 드라이브하러 가는데 참 끝내주더라고요. 이대로 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잠시 제가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뒷배경으로 보여줄 건데. 아 그래? 어때요? 되게 좋죠? 하지만 밤에 껌껌할 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눈두렁에 진짜 꼬라 박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도 있고 쭉 가다 보면 길이 막혀갖고 후진으로 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좌회전 코너를 한 번에 못 트는 길도 너무 많고 진짜 도시에 비해서 그런 길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배달하는 길로는 좀 어렵지만 이런 정서적인 그런 거에서는 참 좋더라고요. 역시 시골 배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배달 클레임. 클레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악의적으로 배달 안 했거나 손님 접대가 나빴거나 뭐 그런 건 당연히 클레임이 올 수가 있는데 의도치 않은 클레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현관 앞에 두고 오기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 현관 앞에 두고 오기라고 주문자가 지정 장소를 해놨는데 이런 편지 봉투만한 우편물이라면은 굳이 현관 앞에 두고 오는 것보다 포스트함에 놓고 오는 게 더 안전하다고 이 아마존 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현관 앞에 괜히 놨다가 바람에 휙 날아가면 없어지면 또 그게 배달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교육받은 것처럼 요만한 봉투인데 현관 앞이라고 하면은 포스트에다가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클레임이 걸리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4층, 5층 되는 단지나 고층 아파트에서는 종종 포스트함이 1층에 다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4, 5층 손님이나 고층 아파트에 고층에 있는 분들은 그 물건을 받으러 일부러 1층까지 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일부러 현관 앞에 두고 오세요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왜 포스트에 넣어놨느냐? 그런 클레임이 참 의도치 않은 클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대면 배달 시 시간 지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배달할 때 현관 앞에 두고 오거나 뭐 택배 박스에 넣거나 포스트에 넣거나 그게 아니라 직접 대면으로 받는 그런 주문인데요. 항상 물건 들고 가서 삥뽕 누르면 대부분 사람이 있어요. 뭐 아마존이라고 배달 왔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그런데 알겠다고 하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삥뽕 누르기도 그렇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뒤늦게 사람이 후타닥 나와서 도장을 들고 나가요. 도장 찾느라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도장 찾느라고. 왜 도장을 찾냐면은 일본은 배달할 때 기본적으로 도장으로 확인을 해주거든요. 아직도 도장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인도 되고요. 근데 아마존 배달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한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항상 도장 찾아서 나오느라고 되게 늦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그런 도장 문화가 익숙하니까 뭐 어르신들 경우가 더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배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배달해서 오늘의 배달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달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삥뽕 누르면서 도장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항상 도장 들고 나와요. 사인으로 나와도 되는데 지금까지 좀 미약하고 짧은 기간에 저의 배달에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만 나와서 좀 섭섭하시다고요? 다음에는 둘이 또 같이 출연해서 아니야, 엔딩은 같이 해야지.
해야지. 네, 지금까지 우리 끝이야 바로? 어, 나 한마디도 안 해? 뭐 해봐. 다음 에피소드 시즌2에서는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만들어. 네, 그렇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둘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